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첫 말씀부터 거짓말 하셨어요. 제가요? 네. 몰랐을까요? 매주 안 만났잖아요. 저번 주 건너뛰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이 대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너무 어쨌든 매주 아니었잖아요. 제가 정정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대선이 지난주였는데 정말 일들이 많아가지고 벌써 오래전 일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워낙에 여기저기서 이제 평론도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 대선 이후에? 먼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감에 주식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계속 좀 오르고 있고요. 또한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람, 인사로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기대감이 한층 올라온 거 아니냐. 뭔가 좀 잘할 것 같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보통.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하고 계신 걸까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뭐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본인의 생각과 메시지를 내 보이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내란 특검 등 세 가지 특검이 국무회에서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전임 윤석열 정권과는 다른 차원의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다. 뭔가 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칠 때쯤 되면은 국민들이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후회요? 어떤 국민들이 후회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은 국민들이 후회하는 거죠.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나도 이재명 찍을 걸.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요, 성공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에게 후회를 주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5년 동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담이시네요. 덕담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뭐 보수 진영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 같은 보수 진영이 있었지만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나라의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 다 망가뜨렸잖아요. 결국에는 비상계엄 불법적으로 해서 본인도 파면당하고 탄핵당했는데, 그런 나라 또 되면은 우리나라 정말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는 건 국민들이 그만큼 그동안에 좋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요. 이제 3대 특검 오늘 공포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멈추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특검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특검이 수사 시작하게 되면 다 그쪽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수사가 스탑이 되는 거고 특검에서 모든 걸 다 하게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170일, 그러니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최장 한 차례 연장해서 170일 동안 하고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140일 정도 해요. 그러니까 특검을 구성을 하고 사무실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한 2, 3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6월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특검 정국이 12월 말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권력으로 막 눌렀잖아요. 수사도 못하게 하고 조사도 못하게 하고 문제 제기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엔 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언론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은 이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권력을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로 본인 또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네. 하시는 거죠. 네.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건 적절하지가 않다. 그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부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또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낼 수가 있냐. 네. 그리고 부인에게 몰래 해가지고 뭐 부동산 명의신탁한 이 범죄자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부의 공직자들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의 적임자냐. 이런 비판을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내가 오광수 잘 알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을 했고 옛날에 이거는 내가 몰랐던 사안인데 이게 뭐 민정수석을 직을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좀 나를 믿고 좀 따라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공정한 잣대를 갖고 좀 궤도 이탈하는 것, 오류가 나오려고 하는 것을 비판을 통해서 좀 바로잡아 주셔야죠. 장성철 소장님은 그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놀라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검찰총장이 올렸을 때 그 느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뭐 부동산 명의신탁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검찰개혁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안 할 거야. 이러한 반대 논리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특히 민정수석이 뭐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예. 친인척 관리를 하는 것이고 뭐 사정작업 하는 것이고 또한 인사검증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고 반대 논리를 제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다른 어떠한 공직자보다 엄격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갖고 판단을 해야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공직자들 인사검증을 하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정한 잣대를 갖고 인사검증을 하겠냐고요. 누군가가 똑같은 사안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나도 됐는데 뭐 부동산 명의신탁한 게 뭐 공직자 하는데 장관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네. 예. 그 본인은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군요. 다 잘못했다고 그러시면 뭐 다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 이제 공직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거부를 한다거나 좀 사양을 하거나 좀 그게 맞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도 이거를 이제 연기를 했단 말이죠. 84조를 그렇죠. 들어서 헌법.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 판결을 중지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네. 기본적인 대원칙에는 위반이 된다.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못해요. 이 재판 진행이. 왜냐하면은 후보 시절 한번 봐보세요.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막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 하러 다니다가 일주일에 2-3번 재판정에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똑같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직 수행을 하다가 법정에서 나오라 그러면 재판부가 나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재판받고 현직 대통령이 예. 자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진술해봐라 막 공직선거법 이것도 진술해봐라 뭐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이게 현실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뭐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걸 재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법원이 이제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거죠. 추후 지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추후 지정의 의미는 뭘로 보면 됩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퇴임 후에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재판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개별적인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는 없다면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께서 13일에 또 뭔가를 하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씌어진 혐의 네. 그런 것들을 무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옳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좀 악의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갖고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압력을 하고 국회에서 특검법이 오면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은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재판받지 않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예.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야지 우리가 그냥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13일 있을 예정이었던 거를 연기하기로 한 겁니까?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예. 라고 지금 사인을 계속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15일 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제 좀 그때는 올리지 않겠다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 굳이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누구 말 들을 사람도 아니라서 좀 그냥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된다고 그래서 뭐 바로 본회의 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네.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과도 그렇고 이게 좀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공개적인 일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아예 공개를 하겠다 라이브로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오늘 보니까 점심 식사를 직원식당에서 참모들하고 하신 다음에 또 기자들하고 티타임도 잠깐 가지셨네요. 네. 그러니까 좀 언론 프렌들리하고 언론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가요. 그래서 친근한 대통령 모습 보여드릴게요. 언론인들 자주 만날게요. 그랬지만 네. 도어 스태핑 좀 하다가 논란되니까 안 해버리고 뭐 기자회견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론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한 언론인들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된다면 언론인들이 또 질문하는 것도 더 잘 준비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 또한 생생하게 백브리핑 같은 경우도 뭐 보도가 된다면은 정말 브리핑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공공의 언론과 국민의 감시가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그래서인지 공개가 되니까 윤 정부 시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건가 저건가 정말 네. 온갖 뭐 음해 아니면은 또 이런 네. 게 맞을 거다라는 게 했는데 그런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가 수리가 끝나면 청와대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관저도 구중궁궐이고 대통령 집무실도 기자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뭐 옆 건물이긴 해도 예. 좀 칸막이가 쳐져 있긴 하더라도 네. 이제 가까운 건물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뭐 비서진들, 보좌진들, 기자들이 접촉하는 경우도 흔치가 않은데 예. 거기는 이제 동떨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기자실하고 본관하고 참모들이 근무하는 곳하고. 예. 그러니까 그때에서도 이렇게 언론 프렌들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냥 초반만 반짝하고 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예. 근데 계속 하실 것 같죠? 해야죠. 해야죠. 예. 민생 경제 외교 특검 내각 인선까지 다 통합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잘하고 계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선도 뭐 김민석 국무총리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좀 정치를 아는 분들이 내각과 비서진에 지금 포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높게 평가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의 장관들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많이 좀 임명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대단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 출신, 뭐 관료 출신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은 임명을 하면은 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가게 되면은 부처 장악력도 높아지고요. 또한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을 다뤄봤기 때문에 일하는 게 훨씬 더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인사로서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을 빼놓고는 좀 흠잡을 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한 민생경제 TF 하시면서 경제를 신경 쓰고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주가 상승이라든지 외국계 뭐 경제연구소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좀 높여서 전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좀 서민들과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제 또 돼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G7의 정상회의 때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네. 네. 예.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참석하는 참모진은 누굴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차관 같은 경우에 오늘 임명을 했고 외교부 장관은 지금 전임 정권에서 했던 분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태열 외교부 장관인가요? 계속 하고 있고 근데 G7 정상회의가 다자간 회의라서 이렇게 막 양자간 단독 회담 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일정도 짧아요. 캐나다까지 가시는데 2박 3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냥 공식적인 섹션 회의에만 참석해도 아마 되게 힘들고 버거운 일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등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에 떨어졌던 나라의 국격을 좀 되살리는 그러한 외교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거기서 뭐 큰 성과를 가져와라 기대한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 열고 당에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또다시 의총 열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못 열었나요? 의총도 안 열었어요. 안 열고 아이고. 그냥 뭐 다음에 하지 언제 할까 뭐 저기 15일 날 할까 아니면 언제 하지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분위기는 그럼 어떤 거예요? 망했죠 뭘. 아직 덜 망한 건지 더 망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대선에서 졌잖아요.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당의 쇄신과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이 주된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 의총의 주요 화두는 김용태 너 그만둬라. 아니다. 김용태가 비대위원장 계속해야 된다. 이 싸움만 5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영남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윤석열 정권 시절에 기득권을 향유하고 권력을 누렸던 그냥 속칭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르던 그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당의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16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거잖아요. 그 원내대표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당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당내 권력 투쟁에 빠져 있어가지고 당분간 예.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좀 질타를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도 8월에 열 것인가 9월까지 열 것인가 이야기가 나오던데 하나도 그럼 준비가 안 됐네요. 정리도 안 됐고. 안 열고 싶어해요. 그냥 새로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당대회 열면은 한동훈이 당대표 될 수 있겠네? 아유 그럼 안 되지. 우린 다 죽어?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지 말고 네. 좀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그냥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하거나 모시고 와서 당을 좀 다시 한번 추스려보자 이런 생각을 당 네. 주류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분간 내부 수리 중이라서 네. 외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지금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에서는 당연히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민정수석 시키냐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공격하는 멘트가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부 수리 중이라고 셔터를 내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내부 수리 중, 그러니까 내부부터 수리해야 되는데 전화기도 끊겨가지고 지금 아. 외부에 메시지를 못 내는 상황이에요. 예, 어쩌면 그걸 또 고마워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야당이 제대로 그래도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고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 예. 그래도 좀 정권이 긴장도 하고 오류를 수정하려고 그러지 야당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은 야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그 와중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돌려달라는 얘기는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예.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 반사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야당 됐으니까 법사위원장 내나 그랬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피식 싫어 이렇게 반응을 보여가지고 네. 그걸로 끝입니까? 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거 내로남불 프레임에 쌓이면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뭐 정권 교체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꾸 예전에 자신들이 정당성 있게 주장하던 논리와 명분을 뒤집는 행동들을 하면 네. 또 국민들도 다 기억하십니다. 아니 득표율이 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김문수 국민의힘이요? 후보도. 네. 김문수 후보도 네. 그렇고. 그런데 표를 찍어준 분들에 대한 예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내부 수리한다고 저희는 지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추스릴 수 있는 지도자급 인사가 없어요. 그냥 당권에만 다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막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한 중진 의원들 몇 분이 나를 좀 초대 안 해주나?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권 싸움에 지금 당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혹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 원내대표요? 예. 당대표도 그렇고요. 당대표는 비대위 체제가 계속 갈 것 같고, 네. 그거는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제 추천을 해야 될 몫이고요. 현재로서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당의 주류에서는 그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을 네. 좀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본인이 결심을 최종적으로 못한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